11월 4일 오늘 것은 어제까지 로직 팰러스에 관련된 9가지 예문을 한번 읽어봤고요. 오늘은 그 이제 요약입니다. 자, 1번 프리마이스라고 되어 있죠. 전제 조건.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전제 조건을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옳은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뭐 이제 제가 이제 컨클루전 결론으로서 본 건 이제 어떤 열쇠 로 자물통을 이제 여는 거. 자물통을 열어야 이제 결론이 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말을 하는 그 로직 팰러시들은 이 구멍에 맞지 않는 다양한 그 열쇠들이죠. 그 에비던스. 그러니까 어떤 증거로서 이걸 열 수 없다면 증거로서 그 어떤 효율성이 아니죠. 유효성이죠. 유효성이 없는 그러한 열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구멍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형태부터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에 맞출 수 있는 증거가 사용되는지 주목하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결론과 관련 있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는 건가, 혹은 내가 스스로도 검토를 해봐야겠죠. 내가 이 증거로 되는 증거라는 것이 결론과 관련이 있는가. 이걸 객관적으로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봐요. 자, 컨클루전 결론이 이렇게 이제 열리면 이게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로직 팰러시와 무관한 증거. 로직 팰러시가 들어가는 순간 객관적 증거 부분은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걸 얘를 부러뜨려서 이제 열려고 하는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달걀을 세우는 방법 있죠. 달걀을 세운다라는 방법에서 깨서 세우는 거. 이거 예전 누구인가요? 알렉산더였나요? 어떤 왕 이 부분이 이거 해놓고 이거를 이제 미화시켰죠. 이렇게라도 세우면 된다라는 거죠. 됩니까? 네. 알렉산더든 그 당시에 이걸 달걀을 이런 깨서 세웠던 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죽어야 했을까요? 그 사람이 정복한 땅들이 옳았을까요? 그것도 이제 다 의문이라는 거죠. 어쨌든 요리 용도는 이렇게 깨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깨진 달걀은 세워야 할 대상은 아니죠. 그냥 버릴 음식물 쓰레기에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사회생활의 오류를 보겠습니다. 달걀 깨서 세우는 방법을 옳다고 배우죠. 학교에서도 그렇게 이제 이걸 이제 옳은 방법인 것처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약간 비판적으로 본다라는 거는 비판하라고 비판적으로 보라는 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라는 뜻이지. 자, 어쨌든 배운다는 거, 이게 현실과 일치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배우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통계, 현실을 벗어난 편법 우대. 이거 지금까지 로직 팰러시로 많이 나왔죠. 내가 배웠으니까 이게 이거 뭐냐면은 배웠다는 게 현실과 어긋난다. 아마 흔히 쓰는 겁니다. 언제 흔히 쓰냐면 입사했을 때. 입사할 때 너 학교에서 이런 거 배웠지? 하지만 현실과는 관련이 없을 거야.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계를 봤을 때 현실을 벗어난 편법을 그래서 우대하는 회사에 들어갔을 때 이제 느끼는 그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가르쳐 주는 게 이제 옳다고 해서 새로 배우죠. 그럼 학교에 왜 다녔을까요? 한국에서 학교를 왜 운영하는 걸까요? 현실과 무관한 거를 가르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시스템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이퀄한 상태가 사실 있는 배움이 정말 옳은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책만 보면서 이거 사실 현실과는 맞지 않아 하면 가르치지 말아야겠죠. 그 말을 하면서 그대로 책에 있는 거. 너 학력고사 보려면 혹은 뭐 요새 어떤 시험을 보려면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 학생에게도. 자, 그 다음 할 것은 요거는 뭘까요? 그 다음 할 거는 로직 팰러시를 이제 벗어났을 때, 난 이제 로직 팰러시는 저지르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확신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인덕티브 리스닝이라는 거죠. 두 가지 할 줄 알아야 돼요. 디덕티브 리스닝과 인덕티브 리스닝. 인덕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귀납법이라고 보통 하죠. 디덕티브는 연역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귀납법과 연역법의 이제 차이를 볼게요. 가령 어떤 판때기 위에 어떤 병이 들어가 있죠. 이거를 이제 F로 시작하는 어떤 말로 볼 필요는 굳이 없죠. 그냥 병이라고 할게요.
병 모양. 자, 촛불을 켰더니 이 판때기에는 항상 이게 이 병이 생겨나요. 그래서 관찰을 했죠. 이 판때기에 촛불을 대면 이 병이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이걸 이제 관찰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인덕티브 귀납법에 대한 건데요. 관찰하고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겁니다. 어떤 패턴. 그러니까 딴 건 아니고 여기 이거 물속에 집어넣어도 생기지 않고 혹은 두드려 막대기로 툭툭 쳐도 이런 병은 여기 나타나지 않았는데 촛불만 되면 나타난다라는 걸 이제 실험을 통해서 혹은 다양한 관찰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판때기를 이제 다양하게 바꿔봤죠.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형태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한번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동그라미에서도 동그라미 만들어도 혹은 별을 만들어도 우산을 만들어도 다 안에 병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촛불을 댔을 때 이제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아래 그래서 이제 이게 귀납법이에요. 이게 딴 게 아니라 귀납법을 다양하게 이제 배우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게 제일 간편하더라고요. 제가 요약을 한 게. 그래서 이제 촛불과 어떤 물질을 접촉시키면 병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이 요겁니다. 자, 이론으로 이제 이걸 고정시킨다. 그러니까 일단 예외는 없어야 이론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처럼 어떤 경우에 만약에 별로 만들었을 때 이 병이 생겨나지 않는다면은 이 이론 전체는 다시 처음부터 연구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으로 고정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예외 발생이 없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이게 바로 귀납법이에요. 이론을 만드는 게 귀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론을 할 때도 귀납법 사용한다라는 거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발생하고 특수한 경우에만 성립한다면 그거는 일단 버리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덕티브 리스닝을 볼게요. 현존하는 이론, 귀납법을 뭐 거치거나 뭐 다양한 형태로 이론이 있겠죠. 세상에 떠도는 이론이 있을 텐데 이 이론을 바탕해서 또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가령 아까처럼 그 쇠 조각에다만 이렇게 뭐 촛불을 댔더니 이 유리병이 생기더라. 이러한 이론이 있을 때 한번 다른 데 한번 촛불을 대봤어요. 앉아있는 사람한테 촛불을 대면은 이 사람한테도 유리병이 생겨날까?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밑에다 이제 촛불인지 횃불인지 이걸 불을 한번 붙여봤어요. 똑같이 생겨나나 봤더니 이 사람이 어때요? 벌떡 일어나면서 양손에 유리병을 만들었죠. 유리병 모양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이 이론이 맞구나라고 이제 또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가설이 이제 성립한 거죠. 그래서 어때요? 데이터 수집으로 가설이 옳은지 틀린지 이런 다양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손에 유리병을 든다 하면 이 가설이 이제 옳은 게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 유리병을 안 들고 뭐 다른 걸 한다 하면 가설이 틀린 게 되는 거겠죠. 기존 이론의 확장성, 그러니까 이 귀납법을 통해서 어떤 이론을 만들어낸다, 발견하게 되는데 이론으로 이제 요약을 하게 되는 거죠. 요약하게 되는데 연역법을 써서 그 이론이 더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역법, 귀납법을 별개로 생각해서 이거를 어떤 경우에는 하나만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별 옳은 게 전체를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는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 가설이 성립돼서 이론이 이제 확장된 이론이 고정되려면 다시 귀납법을 또 써야겠죠. 이렇게 귀납과 연역은 서로 뱅글뱅글 돌아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테스트라고 써있는데 실험이 성립하였으므로 인간에게 통하는 이론이라는 확장성이 하나 이루어졌다. 이렇게 요약을 했네요.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요 아래 거는 이제 또 뭘 써놨나 볼게요. 요거 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제가 써놨는데요. 자, 이 한국이란 나라에서 특히 제가 느끼는 거, 길을 걸어갈 때요. 이제 관찰을 했어요. A, B, C라는 사람들이 있죠. 손에 다 병 들고 걸어가네요. 근데 걷다 보면 절대 피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사람은 걸으면 원래 그래서 충돌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피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안 피하고 부딪히더라고요, 대부분이. 그게 전 독특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귀납법으로 이론을 세우는 거죠.
ABC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제 다양한 실험을 해보니까 사람은 걸으면서 충돌을 원한다라는 이론을 세웠어요. 이제 귀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론이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서도 이런 이론이 성립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건 이제 디덕티브 리스닝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의 이론을 갖고 있으니까 연역법을 쓰는 게 맞겠죠. 그 하이퍼세시스를 설정한다. 하나의 가설을 만드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어때요? 걸어갈 때 사람들이 딱딱딱 어깨에 부딪히는 효과, 피하지 않는 효과를 이걸 이제 이론으로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모두 충돌하는 게 적중했어요. 다양한 나라에 갔어요. 미국에도 가보고, 뭐 일본에도 가보고, 유럽에도 가보고 했더니, 신기한 거는 다 회피해 가요. 아, 이거 뭐예요? 자기가 만들었던 연역법을 통해서 만들었던 이론을 가지고 가설 적용을 한 거죠. 다른 나라에 사용하는 건 이제 가설이 되는 거죠. 자기께. 일단 그 가설이 옳아지면 이론으로 성립하는 건데 봤더니 다 피하네요. 여기는 좀 다른 형태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때는 reject hypothesis, 이 가설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을 쓴 건데 연역법, 귀납법은 학교에서 저도 배워보고 했는데 다 별개인 줄 알았어요. 별인데 최근에 들은 생각은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귀납법과 연역법은 귀납법으로 연역법을 통해서 귀납법을 확장시킬 수 있고요. 또 확장된 그 이론을 다시 귀납법을 통해서 또 맞는지 또 점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왜 썼냐 하면은 그 로직 팰러시죠. 사실상 이 로직 팰러시라는 거는 인간이 악해서라기보다는 쉬워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로직 팰러시를 사용하는 게 상대방을 속이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속인다는 게 또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종의 어떤 중간 단계적인 이게 본능인 것 같아요. 본능. 그러니까 이 본능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게 이거를 읽었던 중요한 하나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